네,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네, 이제 그 서현 작가님 모시고 북토크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어, 서현 작가님 인사로 북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서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랭떡집을 가지고 그림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영광이고 지금 접속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북토크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떡고물 토크라고 해서 이제 뭔가 그 그림책 후랭떡집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전에 이제 전에는 약간 그냥 맛배기로 곧 이제 책이 출간돼요 하는 약간 이벤트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동안 혹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이제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Q&A 시간에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들, 질문하고 싶은 것들은 댓글창에 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네, 좀 크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좀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은 화면을 좀 보면서 그림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화면 패드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하면 좋을까? 네, 호랭떡집의 시작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호랭떡집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자, 제가 패드를 넘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책은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바캉스라는 모임에서 만든 책이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바캉스라는 모임은 그림책 작가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옛 이야기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뭔가 이제 약간 바캉스 휴가를 가는 그런 기분으로 좀 자유롭게 이전에 그 출판사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정식 출간물에서 느끼지 못하는 약간 자유로운 어떤 그 작가들의 세계를 좀 독립 출판물로 펼쳐볼 수 있는 약간 그런 활동을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저희가 이때는 이제 9명의 작가였어서 그 9명의 작가가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 이제 그림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어떤 형식이냐면 이제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제 저희가 그 옛 이야기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 소재들 있죠. 예를 들면 나무꾼이라든지 여기에 쓰여 있는 도끼라든지 이제 그런 소재들을 하나 딱 제시를 하고 그 9명의 작가가 생각하는 그 소재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담은 그런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끼라는 이제 각각 9명의 작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도끼의 모습을 이제 그린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되게 많은 단어, 소재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호랑이라는 단어에서는 이렇게 떡을 먹는 호랑이를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한 2020년이었나? 그때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에 2020년? 맞죠? 21년? 네, 여튼 네, 그때 이제 제가 호랑이는 이렇게 떡을 먹는 호랑이로 표현을 했고 그 떡이라는 단어에서는 이렇게 호랭떡집이라는 그냥 뭔가 가상의 어떤 떡집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 호랭떡집 상자에 가득 들은 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뭐 호랭떡집에 들어있는 떡 그리고 이제 떡을 먹는 호랑이 이제 아주 단편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호랑이와 떡을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신 사계절의 편집자님께서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그때부터 이야기를 좀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때 그 바캉스가 매년 이제 그 독립출판물을 만들고 있어서 그 바캉스의 마감을 앞두고 있었어요. 실은 이제 호라이와 호라이를 끝내고 나서 바로 바캉스 마감을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편집자님께서 그 떡을 먹고 있는 호랑이를 보시고 이거 이야기로 만들어도
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제가 급하게 바캉스에서 이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네, 이 호랭떡집입니다. 바로 이 작은 미니북이고요.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바캉스에서 처음 작업했던 호랭떡집의 모습은 이 미니북이 포함되어 있는 이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 작은 상자 안에는 이 미니북이랑 뭐가 들어있었냐면 카드 게임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짜잔 이 떡카드 게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이때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이 이야기에는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사실은 게임에 되게 좀 힘을 줘서 이제 작업을 했던 작업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떡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본의 카루타라는 그 카드 게임과 한국의 화가투라는 카드 게임을 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게 된 게임이에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화가투와 카루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점이 뭔가 이제 시조나 속담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약간 스피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조 같은 경우 시조 앞부분을 이렇게 카드에 그 시조의 앞부분을 그 낭독자가 읽어주면 그 시의 뒷부분이 카드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잽싸게 딱 골라내서 이기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좀 전놀이, 카드놀이처럼 제가 만든 네,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해서 바캉스 때 이제 독립출판물로 선보이고 판매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좀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야기의 뼈대는 거의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그 내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네, 이제 산속에 사는 호랭이가 네, 이제 떡을 먹고 그 맛에 반해서 이제 떡집을 차립니다. 네, 지금 호랭떡집의 이야기와 거의 같죠. 이때도 이제 이런 이야기의 뼈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떡을 만들다가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지옥에 이제 그 생일 파티에 보내질 떡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제 떡 케이크를 배달을 하러 가는 이제 그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뭔가 책이 너무 작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살이 되게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살을 제대로 붙여서 호랭떡집을 좀 완성해 보자라고 이제 출판사랑 이야기가 돼서 이제 그렇게 지금의 호랭떡집으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정도 작업을 더 해서 이제 완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호랭떡집 네, 이걸 빨리 넘기고 네, 여기서 떡인 척 하자는 그대로 이제 장면이 네, 들어가 있죠. 네, 이거를 얼른 넘기고 네, 호랭떡집의 장면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호랭떡은 네, 무지개떡이죠. 이제 무지개떡 그리고 다른 떡들을 이용해서 이제 호랭이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 가래떡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게 눈썹이에요. 사실은 네, 호랭이의 눈썹이 조금 독특해서 제가 이제 가래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표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바캉스 작업을 할 때 만들었던 호랭떡집 포스터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 포스터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표지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한번 안에 이제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노랫말이 이렇게 구불구불 네, 써져 있어요. 이게 점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잡히면서 이게 이제 고개의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쫄깃쫄깃 맛있는 떡,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떡 이제 이런 식으로 쓰여 있죠. 제가 이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좀 믿음감 있게 읽어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질문을 제가 많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읽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어깨를 들썩이시면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이야기 고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글자가 점점 구부러지면서 다음 장에 이제 고개와 함께 이제 모양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보시면 여기 이제 고개에 노란 약간 달, 해 같은 것이 이제 불쑥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호랑이죠. 네, 호랭이죠, 호랭이. 이제 호랭이는 그냥 제 생각에는 뭔가 그냥 뭐라 그럴까 옛 이야기에 나오는 그 호랭이 빌런 호랭이 사실은 그 모습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처음 인트로에 등장 때만 해도 사실은 그 옛 이야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해악도 있지만 폭력적이고 무언가를 빼앗고 이제 사람들을 약간 이제 해하기도 하는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진 호랭이의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떡을 배달하던 떡 배달꾼의 떡을 뭐 결국에는 이제 빼앗아 먹은 거죠. 이제 하여튼 그 떡을 빼앗아서 먹고 그 떡 맛을 본 순간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호랭이가 변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그 뭐지 장군 신화의 호랭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으로 변신을 하듯이 이제 이 호랭떡집의 호랭이는 떡을 먹은 순간 뭔가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캐릭터의 모습으로 짠 하고 이제 변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 호랭이를 그릴 때 아무래도 이제 그 뭐지 떡을 빼앗아 먹는 그 호랭이의 모습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해와 달이 된 온누이에 나오는 그 호랭이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그리면서 사실은 호랭이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렸다기보다는 이 친구는 뭔가 이제 그런 K 호랑이의 어떤 먼 자손 중에 약간 뭐지 그런 호랑이를 조상으로 둔 약간 자손 호랑이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DNA 속에도 이제 그게 있는 거죠. 떡을 좋아하는 호랭이의 어떤 피가 이제 흐르고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친구는 그 이전에 뭔가 빌런의 옛 이야기에 나오는 빌런 호랑이들과는 다르게 그것을 이제 더 이상은 빼앗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떡을 만들기로 하는 이제 그런 친구입니다. 약간 MZ세대 호랑이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이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좀 개척해 나가는 약간 그런 호랑이의 모습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캐릭터화가 돼서 막 웃으면서 자기가 떡을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떡을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먹는 뭔가 이제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이제 그런 호랭이죠. 저는 이제 이거를 그리면서 전에도 제가 이 장면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뭔가 그냥 그런 것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스스로 이제 적극적으로 배워서 그거를 직접 만들고 자기가 그걸 즐기고 거기서 이제 행복을 찾아 나가는 이 호랭이의 모습에서 되게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친구다라는 생각 되게 마음에도 들고 어떤 부분은 저와 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름 되게 적극적으로 그걸 좀 하려고 시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뭔가 이 장면을 그리면서 약간 호랑이가 이 호랭떡집이라는 그림책 안에서 변신을 2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변신은 이제 떡의 맛을 보고 이제 뭔가 이전에 그 옛 이야기에 나오는 빌런 호랑이의 모습에서 이제는 조금 다른 캐릭터로서의 호랭이로 딱 변신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뒤에서는 호랭이가 이제 떡으로 변신을 하는 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책 안에서는 호랭이가 2번의 변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사전 질문 중에서 그런 걸 하나 또 받았었는데요. 이제 호랑이의 이름을 왜 호랭이로 지었냐 이런 사전 질문을 또 해주셨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제 호랭이라고 지었냐면 생각해 이제 호랭이가 호랑이를 이제 방언으로 부르는 그 말이죠. 근데 이제 호랑이보다 호랭이의 느낌이 훨씬 좀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호랑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호랑이의 이미지가 그대로 그려지지만 호랭이 하면 약간 어설픈 느낌도 있고 좀 인간미 있는 약간 실수도 할 거고 사람처럼 허둥지둥 될 것 같기도 한 약간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지잖아요.
좀 더 친숙한 느낌이죠. 그래서 호랑이보단 호랭이의 이름으로 제가 짓고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떡을 한창 만들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죠. 지옥에서 생일떡을 배달해 달라는 전화가 옵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지옥 생일 파티를 위해 떡을 주문했다는 게 좀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지옥이라는 그 장소는 사실 죽음의 그 장소고 세계인데 그 죽음의 세계에서 뭔가 생을 축하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열리고 그것을 위한 떡을 주문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설정을 했었는데 뭔가 약간 북토크를 준비하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이게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떡하니 뻑적지근한 케이크를 이렇게 짜잔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이크를 배달을 합니다. 이제 배달을 하고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것은 지옥이라는 곳이 죽음으로 이르는 어떤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 지옥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만에 또 도착해요. 그래서 그 여정 또한 또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황당한 어떤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그림에서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서 이 떡 케이크의 모습에서 이걸 혹시 떠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떡 케이크를 그리면서 이제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 디자인을 좀 보시면 제가 생각했던 게 이 떡 케이크가 상여랑 되게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상여 아시죠? 상여 중에서도 이제 꽃상여 되게 화려하게 꾸며진, 그러니까 상여가 사실은 이제 죽은 사람의 어떤 그 관을 그 안에 이제 넣어서 옮기는 그 가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되게 제가 이제 케이크를 막 그리고 꾸미면서, 약간 상여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더더욱 약간 상여를 좀 연상시키게 디자인을 했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WW 이렇게 늘어지는 어떤 그런 색색의 장식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상여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장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상여라는 게 죽은 사람이 이제 거기서 실려가는 그 가마의 역할을 하는데 마치 이 장면에서는 호랭이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져가는 떡 케이크인데도 마치 자기가 자기의 상여를 들고 죽으러 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막 그리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네?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완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건 이 떡배달이 호랭이의 생업이잖아요. 사실은 살기 위해 떡배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져가는 건데 그게 뭔가 약간 삶을 축하하는 어떤 그것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호랭이의 어떤 뭔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상여로 또 보이기도 하는 게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여의 모습들이죠. 요즘은 꽃상여를 이렇게 장식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나무로 만든 꼭두나 이제 채색을 통해서 이렇게 장식을 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좀 더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한다고 해요. 네, 이렇게 상여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지옥의 어떤 관문들이 이 그림책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지옥들을 그릴 때 처음에는 좀 충실히 지옥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그것들을 표현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뭔가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어떤 속도감이나 흐름이 좀 처지고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라도 뭔가 지옥을 너무 성실하게 묘사하거나 뭐 이제 뭐라고 했지 뭐 영화 그 신과 함께 나오는 막 그런 지옥들처럼 그런 관문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았고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의 그 관문들 중에 조금 대표적인 것들 뭐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한 것들이 고통을 주는 그런 지옥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막 꽁꽁 얼려버리는 약간 추위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지옥이라던가 약간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좀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옥에서의 가장 다른 점은 제가 지옥을 칸으로 표현을 했다는 점이에요. 보시면 이거 이전 잠시만요. 이전은 상여가 중요해 있어서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지옥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 지옥이 칸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상여를 빨리 넘길게요. 네. 네, 이렇게 칸 안에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 지옥은 두 칸. 그리고 또 그 다음 지옥은 더 쪼개진 칸. 그리고 점점점 그 지옥의 관문으로 들어갈수록 칸을 제가 쪼개놨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칸 안에 세 개. 그러니까 이전에 그 지옥의 밖에 세 개와 지옥의 안에 세 개가 좀 다른 거를 칸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걸 또 이렇게 쪼개므로 해서 약간 속도감이라던가 변주를 좀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 호랭이가 이제 각각 지옥의 관문에서 조금씩 그 지옥에 있는 요괴들한테 이제 막 그 괴롭힘, 고통을 막 당해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약간 떡 주무르듯이 뭐라고 하죠? 그 떡을 만드는 과정처럼 호랭이 요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랭이가 떡으로 변신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뭔가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림을, 상황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또 이제 더 정말 떡처럼 막 호랭이가 주물럭주물럭 하고 이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보면 가끔 좀 장난을 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제 손도 살짝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물주물하는 손 중에 연필을 들고 있는 줄무늬 옷을 입은 손이 있어요. 제가 줄무늬 옷을 되게 좋아해서 오늘은 입고 오지 않았지만 집에 줄무늬 옷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집에서 홈웨어로 줄무늬를 많이 입고 있어서 이제 줄무늬 티를 입고 이렇게 연필을 들고 있는 약간 이건 이제 작가의 손. 이제 저도 슬쩍 등장을 해서 호랭이를 이렇게 주물주물 네, 해보는 거죠. 네, 이렇게 또 장난을 쳐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랭이가 거의 이제 떡 주무르듯이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 이야기를 이제 오히려 호랭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요괴들이 호랭이한테 네, 하는 상황이 되죠. 이제 뭔가 그 역할의 약간 전복이랄까요? 지옥의 밖에서는 자기가 이제 떡을 빼앗아 먹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호령하는 이제 그런 호랭이가 지옥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에 놓이는 네, 그런 장면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요괴들이 모두 다 우르르르 이제 호랭이를 쫓아가요. 그러면서 아주 크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외치는데 이거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떡 하나 안 주면 잡아먹지. 이렇게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정석대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읽어도 되지만 이거 하나하나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떡 하나 안 주면 잡아먹지 라고 또 읽혀도 재밌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글자를 한번 이렇게 놓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요괴들한테 다 떡을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변신이 일어납니다. 이제 호랭이는 자기가 직접 떡이 되기로 하죠. 근데 사실은 떡이 된다는 게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좀 위험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함부로 좀 할 수 없는 좀 약간 고심 끝에 내린 어떤 그런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뭔가 과감하게 이렇게 몸을 내던질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떡으로 네, 변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옆날 생일 파티로 들어가죠. 네. 생일 파티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생일 파티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접지를 이렇게 활짝 문처럼 열면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이 네, 펼쳐집니다. 이거는 제가 책으로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염라의 집. 네, 염라의 집이고요. 네, 여기를 이제 이렇게 펼치시면 문을 열듯이, 네, 어이구야. 문을 열듯이, 네, 이렇게, 네, 그 잔치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나오는 요괴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랄까, 이게 웃긴 게 저도 오늘 북토크 들어오기 전에 요괴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제가 미처 또 생각하지 않은 요괴들도 막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재밌겠다라고 집어넣은 요괴들도 있어서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뭔가 이제 그래도 몇 개는 좀 짚어드리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곳곳에 눈에 띄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바로 저승사자들입니다. 저승사자들은 그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일선에서 나서서 되게 힘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나 죽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오려면 엄청 피곤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들을 모두 다 술잔을 들고 있어요. 다른 캐릭터들도 술잔을 들고 있지만 특히 이 저승사자들은 다들 술잔을 들고 보면 얼굴이 빨갛게 변해서 다 거하게 취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파티를 하는 이 잔치를 하는 이 순간만큼은 모두 다 이제 그 시름을 잊고 뭔가 술 한 잔에 그 피로를 푸는 약간 그런 저승사자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잔치 장면에서는 제가 이전에 그렸던 저의 그림책의 캐릭터들, 주인공들도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그 뭐지? 지역의 그 관문들에 나왔던 캐릭터들도 모두 이제 나와 있고 여기에 또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이 손에 모습을 가진 요괴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이 녹색 손도 있고 여기 갈색 눈이 긴 손 두 개도 있고 이 검정색 손도 있고 또 이렇게 넘겨보면 여기 빨간색 약간 손을 이렇게 간질간질해 나오는 포즈처럼 하고 있는 이 빨간색 손도 있죠. 사실은 얘네들은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손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제 손이나 발을 또 자주 그리시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손이 그리는 되게 재미가 있고 손으로 그 뭐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제스처로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뭔가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저도 손동작을 그리는 걸 되게 예전부터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의 모양을 가진 요괴들이 또 되게 많이 네, 이렇게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 또 파란 손을 가진 요괴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네, 여기 간질간질의 주인공이 보이네요. 또 그리고 맞아. 이거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여기 보시면 갈색 손 오른쪽에 약간 화산 모양의 이 친구 기억하시죠? 그 지옥의 입구에 있던 그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요괴여가지고 이제 지옥 문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불이 나게 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지옥문을 한 다른 캐릭터들은 이 잔치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너구리도 네,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맨 앞에는 안경이에요. 깨진 안경. 약간 제가 이제 지옥으로 어떤 것들이 갈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이 보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상상하다가 뭔가 잃어버린 물건들이나 내가 이제 약간 뭐 실수로 뭔가 이제 깨트린 물건들 이런 것들도 지옥으로 보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이제 그 안경의 뒤에는 바퀴벌레입니다. 약간 많은 사람들의 혐오를 받고 있는 혐오의 대상. 원래 지옥 싸서 지옥으로 왔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뒤에 친구들은 약간 제가 감정을 좀 표현을 한 건데 이거를 그리다가 제가 이제 남편한테
혹시 뭐 지옥으로 보내고 싶은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자기는 뭔가 이렇게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 마음을 한번 캐릭터로 만들어 볼까? 해서 했던 게 이 분홍색 이 캐릭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빨을 딱딱 부딪히면서 되게 불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마음을 지옥으로 제가 한번 보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잃어버린 물건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보시면 여기 샤프와 지우개, 가위도 있어요. 사실은 제일 저희가 학용품 중에 잘 잃어버리는 3대장이죠. 저도 되게 자주 잃어버리고 막 되게 여러 개 사거든요. 나중에 발견하고 막 그런데 뭔가 그런 친구들도 이제 지옥에 와서 약간 술을 한 잔씩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뭐지? 이 친구는 소고를 치고 있는 이 친구는 그 검지손가락 요괴입니다. 네, 제가 손을 좋아하다 보니까 손도 그리고 손가락에 하나도 똑 띄어서 이렇게 요괴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 소고 치고 있는 검지손가락 요괴의 바로 앞에는 네, 호라이가 보이죠? 호라이도 취했어요.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 맞아. 염라대왕을 또 되게 궁금해하셔서 간단하게 염라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염라대왕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에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 보시면 이 거울 보이시나요? 어떤 동물 등 위에 올라가 있는 이것이 거울인데 이게 이제 업경이라고 염라대왕이 갖고 있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사후에 이제 죽어서 이제 지옥에 오면 이 업경에다 이제 그 사람을 비춰보면 그 사람의 죄들이 이제 여기에 비춰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업경이 여기에 이제 있는데 이 요괴는 그 업경을 이제 이빨을 쑤시는 용도로 이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염라대왕, 네, 염라대왕이 있습니다. 보시면 염라대왕이 다른 요괴들에 비해서 그 모습이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작게 그리고 되게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걸 그릴 때 염라대왕의 모습을 뭔가 보통은 이 지옥을 관장하는 그 되게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왕이 염라대왕이잖아요. 그랬을 때 대체로 이제 염라대왕을 표현한 뭐 그림들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무섭게 또는 거대하게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또한 카리스마를 발휘해야 하는 그런 캐릭터일수록 이렇게 작고 왜소하고 귀엽게 표현하는 게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작은 몸뚱아리 안에 뭔가 그런 어떤 에너지가 막 응축되어 있을 것 같고 이제 막 그것을 얘가 막 펼쳐 보이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조금 더 귀여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보시면 염라대왕이 쓰고 있는 모자에 이게 뭐냐면 책이에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자를 잘 보시면 뒷장에서 염라대왕의 그 감정이 변할 때마다 이 책이 파라라락 펼쳐져요. 화가 나면 막 이렇게 그 장이 막 차라라락 펼쳐지고 막 그 감정에 따라서 이 책의 모양이 좀 변화를 하는데 이 책은 아마 그 명부인 것 같아요. 염라대왕이 늘 그 명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라대왕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옛날 뭐 그림들을 보면 머리 위에 얹고 있거나 아니면 뭐 들고 있거나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모자로 펼쳐진 책의 모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지옥 잔치 장면에 나오는 요괴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실은 제가 이제 지옥을 그리면서 점점점 뭔가 이 지옥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책 자체를 뭔가 이제 되게 가볍고 재미있고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지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는 무게가 이 이야기를 무겁게 짓누르거나 너무 진지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농담처럼 이런 지옥 요괴들이나 이런 장면들도 최대한 힘을 빼고 가볍게 그리고 이제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빨들로 무섭게 표현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되게 귀여운 구석들이 있는
네, 그런 요괴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이 자기 앞에 놓인 이제 호랭이를 떡으로 호랭이의 꼬리를 콱 하고 물죠. 그랬더니 이제 호랭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발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발광하는 모습이 얼마나 요란한지 이제 그거를 본 지옥의 요괴들이 모두 다 이제 속이 울렁울렁 거려요. 그리고 이제 그 울렁울렁 거리는 끝에 지옥의 요괴들이 뱉은 것이 바로 아까 빼앗아 먹은 떡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지옥 뱃속에 이제 들어가 있던 떡들이 뱉어지면서 사실은 그 기운을 받아 떡들이 모두 다 이제 요괴로 변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책을 아주 자세히 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저도 책을 만들면서 또 오늘 약간 떡고물 토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떡요괴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떡요괴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아까 보여드렸던 떡카드를 가지고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떡요괴들을 모두 다 이제 설명하기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약간 타로 카드처럼 떡카드를 이렇게 펼쳐놓고 임의로 하나씩 한 몇 개를 골라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딱 그 인스타 라이브다 보니까 맞죠? 인스타 라이브죠.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네,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카드를 뽑아보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한번 뽑아볼게요. 오, 네, 송편을 뽑았습니다. 네, 송편 캐릭터죠. 이제 송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책에서는 떡 캐릭터들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나름 생각하면서 그리긴 했어요. 그래서 송편은 이제 약간 그 아수라 백작처럼 쑥과 그냥 맵쌀의 맛을 반반씩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늘 하는 질문이 있는데 자기가 콩이게 깨게 하고 이제 물어보는 친구예요. 약간 늘 퀴즈를 내는 친구죠. 저도 예전에 송편을 먹을 때 지금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대충 이제 유추할 수 있는데 이제 어릴 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깬 줄 알고 골랐다가 막 콩이면 되게 실망하고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되게 속을 알 수 없는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편이. 그래서 약간 그런 어릴 적의 기억을 떠올려서 늘 이제 자기를 보는 상대한테 자기가 깨일까, 콩일까, 밤일까, 막 이런 거를 늘 퀴즈를 내는 약간 좀 새침한 깍쟁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네, 송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머리는 그 솔잎이에요, 솔잎. 솔잎의 앞머리를 좀 이렇게 갖고 있는 약간 새침한 친구죠. 네. 이제 송편은 그런 친구고, 네. 한 장을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오, 네, 시루떡이네요. 네, 시루떡. 시루떡 좋아하시나요, 다들? 네, 시루떡. 네, 시루떡은 약간 이사떡의 대표죠. 그래서 저는 시루떡을 그릴 때 제가 시루떡을 싫어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막 좋아하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시루떡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먹게 되기도 하지만 약간 냉동실에서 늘 이렇게 남아서 보관이 되는 떡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늘 자기가 환영받는다고 생각해요. 이제 축하떡, 이사떡 이제 뭐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돌리는 떡이다 보니까 자기는 환영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그렇지 않은 캐릭터죠. 그리고 이제 늘 약간 손을 이렇게 두 개를 모으면서 이제 날아다녀요. 떡시루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약간 되게 늘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친구입니다. 네, 그런 시루떡이에요. 네, 더 설명 하나를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를 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Q&A 시간도 있어가지고 떡 캐릭터를 다 설명을 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한 개만 더
그쵸? 네. 네. 네,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끝에 있는 애를 절편이네요. 네, 마지막 떡 캐릭터는 절편입니다. 보시면 이 절편은 이 쑥과 쑥절편과 흰색 절편이 투닥투닥 쌓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이제 약간 우위를 점하려고 막 싸우는 그런 친구들인데, 저는 절편을 보면서 약간 방석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서로를 공격할 때 이제 약간 깔고, 방석처럼 이제 깔고 앉아서 막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이제 맨날 이 둘이서 투닥투닥 붙어서 싸우는 이제 그런 친구들입니다. 성격은 아직 제가 딱히 이 친구들에 대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뭔가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지만 뭔가 중요한 순간에는 둘이 힘을 합쳐서 뭔가 하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약간 꾸러기 친구들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석을 닮은 절편입니다. 네. 그러면 캐릭터는 두 개만 더요? 네. 두 개만 더요? 재밌어하셔가지고. 정말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네, 또 하나를 더 뽑아볼게요. 두 개를 뽑겠습니다. 이렇게 뽑고, 아이고. 네, 여기 끝에 하나 더 뽑을게요. 네, 경단이랑 쑥개떡입니다. 네, 경단이랑 쑥개떡이요. 쑥개떡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떡입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떡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못생겼게 그렸어요. 사실은 쑥개떡이 되게 막 빚는 떡이잖아요. 이름도 개떡이기도 하고. 사실은 못생겨서 개떡이라고 붙였는지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빚어서 먹는 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서 쑥을 캐서 쑥개떡을 되게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늘 있는 그런 떡입니다. 추억이 많은 떡이고요. 사실 저는 쑥개떡이 되게 투박하지만 그 향이 제일 잘 살아있는 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못생겼기 때문에 약간 못생긴 캐릭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생긴 걸 이 친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되게 무기로 삼는 친구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이 달려있죠. 그래서 직접 자기 얼굴을 막 빚어가지고 더욱 못생기게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놀리고 다니는 약간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되게 높은 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생겼지만 자기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그런 친구죠. 그래서 못생겼지만 매력 있는 쑥개떡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경단입니다. 저는 뭐 경단을 싫어하진 않는데, 이제 경단을 보면서 얘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은 약간 그냥 각자 도생하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같이 해야 되게 늘 좀 색깔이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좀 이렇게 고물이 여러 개가, 사실은 속은 똑같은데 고물로 구분이 되죠. 그쵸? 겉에 묻히는 고물로 맛이 구분이 되는데, 약간 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여러 고물이 함께 해야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셋이 합체도 하고 따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도 함께 이제 다니는 약간 그런 친구들이에요. 경단은 이제 눈의 개수로도 이렇게 경단의 캐릭터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 색깔도 다릅니다.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친구는 조금 불만이 많은 친구고요. 이 친구는 약간 중립적인 친구고, 이 친구는 늘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긍정적인 그런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도 함께 있어야만 뭔가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고 뭔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삼총사 경단입니다. 네, 그러면 떡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을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윤 작가님한테 네.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네.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현장 질문이랑 섞어서 작가님한테 바로바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떡 이야기가 가장 많았었는데 네. 왜 많고 많은 음식 중에 왜 하필 떡이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았고요.
이제 떡을 먹는 호랑이의 모습에서 처음에 이 호랭떡집의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필연적으로 떡과 호랑이가 세트로 그냥 저한테 같이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왜 굳이 그 많은 음식 중에 떡을 골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떡과 호랑이가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저에게는 이야기의 시작의 어떤 시작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렇게 재미난 질문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네. 떡집이 입소문을 해서 직원을 구한다면 어떤 동물을 직원으로 뽑고 싶나요? 네. 사실은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너 너구리로 왠지 한번 취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이 이제 네. 보내주신 질문 같은데 이게 책의 앞부분 면지부터 뒤에 사실 뒷면지까지 가득 내용을 채우셨잖아요. 네. 그걸 의도하고 만드신 거냐고 질문하셨어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 작은 호랭떡집, 그 바캉스에서 만들었던 작은 호랭떡집을 이제 살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사실은 그런 요소들, 특히 만화 칸이라던가 뒤에 이제 뭐 에필로그로 나오는 또 이제 만화 컷이 있죠. 그런 것까지 이제 그 작은 책에서 보여준 듯한 그런 살들을 막 가득 딱 붙여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그리면서 지옥과 요괴를 좀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신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떡만큼 어쨌든 요괴가 중요한 책이다 보니까 네. 요괴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요괴는 봐요. 떡요괴 중에서요? 그냥 전체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전체요? 네. 되게 어려운데. 제가 나눠서 그러면 답변을 드릴까요? 떡요괴 중에서는 제가 이제 먹는 건 쑥개떡을 좋아하지만 모습은 사실 찹쌀떡이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약간 그 찹쌀떡 안에 이 팥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안경도 씌우고 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있게 그린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찹쌀떡의 모습을 좀 좋아하고요. 지옥의 요괴 중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딱 생각한 거는 없어가지고 네, 지옥 요괴는 그냥 저는 다 좋아해요. 네. 다 좋아하는 걸로. 네. 네. 그 아까 전에 사실 염라 캐릭터 설명하면서 질문들 많이 올라왔는데 네. 좀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네. 염라의 생일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그런 질문을 하셨고 염라 생일은 네. 언제인 건가요?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를 막 999를 엄청 많이 쓰면서 어디까지 인간이 숫자를 읽을 수 있는가 이거 인터넷에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막 무슨 경해조 막 넘어가잖아요. 맞죠? 네. 조혜경인가요? 조경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넘어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까지 읽게 그게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라웠는데 사실은 책이 나오고 한 번도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네 녹색창이나 그런 데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네 도전해 보시기를 네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긴 숫자까지 읽을 수 있어요. 네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생일? 네. 염라 생일? 네네. 생일은 언제인 건가요? 얘기를.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또 질문을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이거 사전 질문이었는데 제가 사전 질문이었는데 미리 생각을 안 했네요. 염라 생일? 염라 생일은 제 생각엔 딱 정해져 있진 않고 그냥 자기 내킬 때 하지 않을까요? 왠지 그런 친구일 것 같아요. 염라는 내가 그냥 생일이면 이날이 생일이다. 약간 이런 친구가 아닐까. 네,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들 질문도 꽤 있었는데 네. 이 현장 질문에서는
그 호랭이가 이제 떡인 척하고 네. 이제 염라대왕이 먹잖아요. 왜 꼬리부터 먹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아, 있어요. 어, 그냥 뭔가 이렇게 염라도 저는 이건 좀 모르겠다. 그냥 제 생각엔 뭔가 이제 자기도 저는 염라도 떡을 처음 먹어본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그릴 때. 그래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뭐 처음 먹어본 음식 저도 먹을 때 소스부터 이렇게 살짝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살점을 조금 떼 이렇게 살짝 맛을 보기도 하는데 이제 뭔가 살짝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부분이 그 길쭉하게 나와 있던 꼬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염라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한번 여기부터 시도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꼬리를 콱 하고 깨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아, 그리고 호랭이 관련된 질문 중에 네. 이야기에서 어쨌든 가져왔으니까 네. 그 호랭이가 햇님 달림에 호랭이가 결국 살아있던 거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 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많이 가져오긴 했지만 이제 그 친구가 여기서 살아있이 등장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밑에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뭔가 K 호랑이의 그런 호랑이들을 조상으로 둔 뭔가 자손 호랑이, 피 속에는 떡을 좋아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약간 신세대 호랑이라는 생각으로 네, 호랭떡집을 그렸어요. 그리고 호랭이가 좋아하는 떡을 물어보는 것도 있었어요. 아, 호랭이가 좋아하는 네, 떡이요? 아,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을. 호랭이가 좋아하는 떡? 쑥개떡? 작가님의 분신이니까. 네. 네네. 그리고 약간 그 옛날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는 그 호랭이의 어떤 그 피도 또 몸 안에 흘러서 쑥개떡을 좋아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쑥과 마늘 맞죠? 네네. 그쵸. 네. 어, 그리고 눈썰미 되게 있는 독자분들이 오늘 토끼 티셔츠 입었다는 아, 거를 초반에 말씀해 네. 네, 주셔가지고 그거 토끼를 입었습니다. 전해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 채색에 대한 질문일 것 같은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리셨냐고 아, 질문하셨어요. 오, 네. 이번 실은 제가 잘 티가 나지 않지만 이전에 눈물바다, 간질간질, 떴다, 호라이, 호라이, 호라이는 모두 수작업이 조금씩 들어간 그림들이었거든요. 근데 늘 티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 뭐 100% 컴퓨터 작업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이 호랭떡집 이전에는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손으로 그렸었어요. 근데 이 호랭떡집은 100% 디지털 작업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보시면 이제 그려야 할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작업이었어서 그냥 처음부터 디지털 작업으로 호랭떡집은 네,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그 지옥에서 탈출한 후에 떡요괴가 호랭이를 반죽하던데 지옥떡은 호랭이로 만든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질문 더 네, 네. 드리면 지옥떡의 맛과 식감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 네네. 네. 맞아. 지옥떡의 맛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호랭이로 지옥떡을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그냥 떡처럼 좀 주물러지긴 하지만 호랭이가 네, 지옥떡과 호랭이는 완전 네, 별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옥떡의 맛과 식감은 사실 제가 만들어 보지 않아서 사실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상상한 식감은 약간 그 고물이 조금 이렇게 바삭한 크런치한 그런 좀 식감에 약간 그 붉은색이 뭐 대추랑 제가 막 그 설명을 써놓기로는 레시피를 써놓기로는 뭐 대추랑 뭐 약간 그 붉은빛을 내는 팥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겉에 이제 그 컬러를 막 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바삭한 겉에 고물과 안에는 약간 달콤한 좀 그런 맛이 나는 그리고 이제 딱 씹었을 때는 안에 이제 부드러운 어떤 그 뭐지 앙금이 들어있는 약간 좀 그런 떡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저는 집에서 떡 만들어서 맛나게 먹고 떡 케이크도 독학으로 아이들과 만든 적이 있는데 작가님 직접 네. 떡 만드신 적 있을까요? 아, 제가 부끄럽게도 떡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실은 사전에 한번 뭐 떡을 만들어 보면 어떠냐, 아니면 지난번이 이제 출간 전 사전 북토크에 떡을 그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자,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차마 시간이 그렇게 허락되지 못해서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아,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오, 가서 이제 네.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현장 질문을 바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작가님은 어떤 지옥 요괴가 가장 무섭나요? 아, 이런 저요? 지옥요괴요? 제가 무서운 지옥에 누가 있을까요? 아, 이거 약간 말씀드려도 되나? 제가 그린 저승사자 중에 저희 담당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계세요. 제가 하거든요. 저는 그 두 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그림을 늦게 드려가지고 두 분한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이 두 분의 저승사자가 제일 무섭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 중에 네, 서현 작가님께서는 일상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상상을 더해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이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네.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렇게 멋진 질문을 멋진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팁이 있거나 비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 자꾸 보고 모으고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고 뭉쳐져서 뭔가 저한테 그런 재미난 이야기로 이렇게 약간 걔네가 선물이 돼서 와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즘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발굴하듯이 찾으러 다니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네,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네, 야속한데 차기작 질문을 해주셨고, 네, 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그림책 창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차기작은 사실 저번에 한번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캐릭터를 좀 더 이전에도 사실 그러긴 했죠. 캐릭터를 좀 더 이야기하는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리즈도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 책을 차기작으로 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뭉뚱그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림책 창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늘 조금씩 바뀌고 저도 막 오락가락 하는데 그냥 내 이야기를 만들 때 어,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이야기의 미덕은 저는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뭐 예를 들면 막 그 정도를 벗어나는 어떤 재미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뭔가 이제 그 이야기의 어떤 그 지켜야 할 선과 정도 안에서 충분히 독자들한테 재미를 주는 것이 저는 이야기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의 그림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은 이제 재미가 아닐까? 그리고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재미라는 것이 금방 소비되고 휘발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남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재미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네, 그림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호랭떡집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호랭떡집 그림책 혹시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두 다 이렇게 재미있게 호랭떡집 그림책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인사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